그건 어찌 보면 또 치열할수록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경쟁을 좀 아프게 만드는 요소가 말하자면 경쟁하는 서로 간에 좀 조롱하고 혐오하는 그런 식의 언어를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때렸습니다. 너 말이야. 조롱하고 혐오 남발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왜 정치 파랑새는 반당 친석계를 비판하는지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영에서 하한라이트가 오픈할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은 윤석열 하한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비호감이 엄청 컸던 시기가 있었고 하한에서 떨어진 부순물에 밟혀 넘어진 시민들도 있다는 기사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비호감이 컸던 윤석열 하한 나이트였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진영에서 버젓이 국회 앞 담벼락에 김민석 대표 축하 하한이 버젓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애연 확장을 할 수 있을까요? 김민석 지도부는 애연 확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중도보수 포섭론, 이거 중도보수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이래가지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 분열만 가속되는 게 아닌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하루 수두룩 터진 친석계들의 내부 분열 공격을 보면 먼저 김민석이 오늘 신임 대변인에 조계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조계원이 뜬금없이 수석 최민희 최고위원을 저격했습니다. 조계원. 대의원 꼴찌 수석 최고위원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최민희 최고위원은 종합투표율 18.35%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는 1955표 6.84%로 후보 8명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대의원 후보 투표 1위 김용 후보의 29.77%와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당의 현장을 지켜온 대의원들이 사실상 최하위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저런 얘기를 왜 쓰죠? 진 거 아니에요? 조계원 의원 거는 나중에 내리긴 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하는 말이 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도부가 과거 일로 갈등하는 건 맞지 않다. 당은 당대표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고 최고위원은 보좌하는 거다. 당정이 합심을 잘하면 대통령 지지율 오를 것이다. 박선원 의원, 저부터 먼저 손 내밀고 당력 모으겠다. 한민수 최고위원,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우리는 원팀이다. 무슨 친석이 있냐. 지도부에 잘 협의할 것. 메시지 잘 내고 있는데 여기에 초선 같은 사람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분열을 획책하는 거예요. 근데 조계현 의원은 이번 한 번이 아니잖아요. 자, 이처럼 분열을 해책하는 자가 민주당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자, 최연일도 최민희 수석을 공격했습니다. 오히려 최민희 수석은 합심하자 원팀을 강조했는데 반분신으로 한 달 내내 때린 자들이 사과와 방송도 없이 자 이제 하나 되자, 다 끝내고 이제 하나 되자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밖으로는 최민희 죽이기를 본격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만 읽어봐요. 수석 최고위원의 첫 일성으로는 무책임하고 부적절합니다. 개인적 앙금이 남아있더라도 당의 통합과 단결, 미래 비전을 밝히는 것이 수석 최고위원다운 품격일 것입니다. 이게 지금 초선들이 이러고 있어요. 미친 것 같아.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똥을 좀 못 가리는 느낌. 계속 저런 식으로 했던 것도. 조계원 의원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쉽게 표현하면 김민석 따라다니는 소위 갈라치기 세력들 방송 나가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한번 튀려고 했던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당 대변인 됐던가 막 그래요. 쉽게 표현하면 갈라치기 세력의 똘만이 되는 상황은 정치인들 저는 용납 못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인사참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면 인사참사예요. 문진석, 강득구, 박성준 등등등등. 지금 최전선에서 개혁을 막았던 인물들, 그리고 정청래 발목 잡았던 인물들, 이 자들이 당 주요직에 임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덕구는 민주연구원 TF 단장에 갔습니다. 강두구 정말 어리버리한데 지금까지 그렇다면 김민석 노선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현주는 어디로 가려나? 우리의 검찰개혁파 철험의 김용민 의원께서 잿마을에서 97% 사실상 만장일치로 강퇴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고 있었는데요. 제명인의 마을에서 강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불의에 맞서 빛의 혁명을 이뤄낸 동지들입니다. 지금은 잠시 가는 길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결국 흐르고 흘러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납시다. 지금 반개혁들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아주 품격 있게 반격을 날렸다. 서로 지금은 다른 길이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파들의 품격 아닙니까? 정청래 당대표, 최민희 수석, 그리고 이성윤, 한민수 전부 다 이 언어를 보면요, 확실히 반개혁들하고 틀려요. 품격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분열 공작 가장 심각했던 건 이겁니다. 바로 고발뉴스와 민주파출소에서 올린 바로 지금 N쪽의 창을 보세요. 좋아라, 이재명 너는 내가 땡땡땡 한다. 그러나 실제 시사타파 채팅창을 보면 좋아라, 아웃이라고 있는 글을 지우고 이재명 너는 내가 땡땡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고발뉴스에서. 알고 보니 제보를 받았고 뭐 고발뉴스 TV도 그걸 확인 못한 점에 대한 사과를 한 것으로 아나 지금 현재 시사타파 TV에서는 그게 보도가 되고 소추로 뿌려졌고 또 수백 개의 그 김민석을 지지하는 수천 명이 들어가 있는 방에도 공유가 되었고 그게 또 엄청 전국에 다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습득한 시민들이 진실을 알기에는 너무나 오래 걸린다. 아니면 평생 가더라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진실을 접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들이 행하는 그 공작이다. 이런 게 하나의 다 공작이죠.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게 또 있습니다. 전 영상에 전해드렸던 정청래 근조화한 관련해서 한민수 최고위원은 정청래 사무실에 반개 수명 조화 배달, 단합 배치는 행위 멈춰야 한다. 이런 직격을 날렸고요. 자, 그런데 비슷한 시기 놔도는 글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전명희 씨가 지금 정청래 지지자들이 국회로 김민석 당대표 하안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대요. 국회로 올 수 있는 사람들 오라 연락이 왔네요. 이게 뭐죠? 정청래 지지자들은 왜 그러죠? 답이 없네요. 그런데 이런 글을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퍼나릅니다. 이제 오른쪽도 같은 글인데 복사해가지고 퍼나르죠. 정청래 지지자들 왜 그러죠? 자, 이게 수천 명, 수만 명까지 있는 단톡방, 김민석 지지하는 단톡방이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나. 저도 24개 방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참고로 정청래 지지하는 방은 2개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 아무튼 이런 글들이 나 돌았다. 그래서 제가 정청래 의원 공식 팬클럽 청래당 관계자로부터 직접 확인해 보니 이건 말도 안 된다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지티브 한다 이렇게 알렸는데 그리고 딱 보니 이 찍들이 잘하는 패턴이죠. 이쪽 저쪽에 작세들이 들어가서 똑같은 프레임을 만드는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 사무실 하안을 보냈고 자, 이번에는 정청래 지지자들이 김민석 하안을 막고 있다. 자,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안을 보게끔 그 현장에 오게끔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김민석 지지 유튜버들이 있었다. 결국은 이거 유튜버들 장사하려는 게 아닌가 또 의심이 되는 것이죠. 결론은 분열 해책. 심각합니다. 전혀 문제가 아닌데 그건 어찌 보면 치열할수록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경쟁을 좀 아프게 만드는 요소가 말하자면 경쟁하는 서로 간에 좀 조롱하고 혐오하는 그런 식의 언어를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때렸습니다. 너 말이야 조롱하고 혐오 남발하는 거 아니야? 그게 말하자면 정당의 상부의 그런 요소가 이미 이제 있으니까 밑에 지지자들 사이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그 상처가 깊은 거예요. 다시 새롭게 화합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때문에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주변에 당부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이제 해왔는데 그래도 사실상 지금 점점 이렇게 좀 나빠지고 있지 좋아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 부분을 일종의 좀 하다못해 캠페인이라도 하든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당에서 이 당원 게시판 이런 데도 좀 선을 넘으면 가감하게 그런 부분들은 배제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용어를 쓰는 것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조금
선을 그어주는 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은 이게 지도부가 어떻게 할 게 아니라 맞아 당원 문화가 그렇게 돼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미 뭐 그렇게 좀 자율에 맡기고 당부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 난 이르렀다 생각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 카메라가 바로 김민석의 얼굴을 찍었습니다. 이 표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내부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자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 자 이제 또 무슨 규제, 제재 뭐 이런 게 나와요. 더 나아가면 당의 토론 문화와 당 주변의 유튜버나 커뮤니티의 토론 문화에 대해서도 권장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당내에서는 자율적 규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을 들으면 본인한테 향한 말인 걸 딱 알아야 되는데 이걸 또 방법을 유튜버들 규제, 커뮤니티 관련 규제, 그리고 토론 문화 장착, 말로는 자율적 규제라고 하지만 또 그 내용을 보면 이틀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김민석 때문이다. 반분신 관련해서 정말 이 꼭지마다 사안마다 반성과 사과 필요하다.